Yeah, I'm Mark Wallinger and artist working in London, as I've been for 30 years or so. Yeah. Cool. Sleeper was a work I made in Berlin in 2004. I'd lived in Berlin from 2001 to 2003 and became fascinated with the Neue National Gallery, the Mies van der Rohe building, and also felt that it was kind of criminally underused as a building, and particularly at night it was this huge glass arena was black and empty and rather forbidding, and so for lots of reasons, not least just the idea of something animate and inside this glass box and illuminated at night, got me thinking about what kind of thing this might be, and obviously the symbol for Berlin is a bear, and and so in the end I was the bear for 10 nights in a row, and I would start quite late, 10 or 11 at night, and carry on through to the... 슬리퍼스가요, 잠을 자는 자라는 뜻도 해석되지만 사실은 이제 스파이들이 활동하기 전에 숨어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저희 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 슬리퍼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고요. 그 슬리퍼가 보여주는 게 작가로서 고민할 수 있는, 작가들이 가진 세계에 대한 그런 고민인데, 그런 내용을 베니스에서 풀었을 때 작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세상에 중요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굉장히 휘발성 있는 무언가를 좀 다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개의 이제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됐는데, 비천한 어떤 대상들로 이루어진 소재들, 뭐 여성의 어떤 오줌이든 아니면 동물의 피든 이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장지하 작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것들 아니면 치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적인 발언을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가고요. 김덕영 작가 작품을 언뜻 보시면 이게 설치가 끝난 건가? 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예를 들면 뭐 망치가 사방에 박혀있다든지 벽이 찌그러져 있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 작가는 내면과 바깥,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안과 밖, 그리고 또 전시 작업에 대한 중간 과정과 결과를 갖다가 이제 주목하는 작가고요. 쓰레기 비엔날레, 그 베니스 비엔날레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작품들을 싸고 있던, 혹은 이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다가 이제 다 쓰고 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다시 수집을 해서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해지기 위한 뭐 관문같이 돼버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비꼬는 작업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그래핀이라는 이 자체가요,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의 마법 같은 그런 신소재인데요. 그래서 아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시 제목이 슬리퍼스 인 베니스고, 약간 같은 슬리퍼이기도 하고, 그 신소재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저의 미래에 대한 상상, 희망, 여러 가지 환상적인 그런 상상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야구공 이제 배팅 연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속 160, 170 속도로 공을 뿜잖아요. 그거를 공간 안에 갖다 놓고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소리를 제가 재구성을 해보고 싶어요. 스톰트루퍼는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일개 병사의 캐릭터 이름인데요. 이제 그 어떠한 영화 평론가가 이제 스톰트루퍼 이펙트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야기 전개상 주인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약간 이제 희생된 소모품 같은 존재다. 근데 그런 존재가 이제 뭐 개성이 없고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이제 보는 사람의 뭐 죄책감이라던가 그런 게 들지 않는다. 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희는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그 스톰트루퍼라는 게 이제 작가라면 혹은 이제 관람자라면 이라는 상황을 대입을 시켰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프린터라던가 뭐 컴퓨터 뭐 이런 어떤 기계들과 그리고 저희의 행위 그리고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좀 합쳐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MR36은 유은이와 모즈라는 이제 동갑내기 작가 두 명이 이제 결성한 듀오인데요. 둘 다 미술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오는 신선함이 있는 것 같고 두 명이 이게 가질 수 있는 그 시너지가 있는 작가 듀오고요. 강임윤 작가는 이제 이대를 졸업하고 런던에 가서 10여 년을 작업한 작가인데요. 지금은 밀란으로 갔어요. 근데 왕립 미술원이라는 회화가 굉장히 강한 학교를 졸업을 해서 정말 붓으로 승부하는 작가입니다. 압도적인 캔버스 작업을 하고 있죠. 제 작업은 이제 퍼포먼스인데요. 일종의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발레리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깜한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서 발레리나가 춤을 추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관객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대신 이제 그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만들어내는 소리, 그다음에 공기의 흐름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크 왈린저는 이미 검증받은 작가로 세계적인 무대 베니스에서 영국과의 대표도 했고 터너상이라는 영국의 가장 중요한 상도 받았는데 저는 이게 국가라든지 뭐 세대를 뛰어넘는 다이알로그, 그러니까 대화, 소통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작가로서의 작업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줌으로써 저희 젊은 작가들이 더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작품을 전시를 하는 거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맺는 것? 오히려 메인 전시보다 제 작업이 얘기가 되는 거. 그거 재밌더라. 그러면 뭐 끝난 거죠.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뭔가를 느끼고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뭔가를 느끼고 그걸 저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시를 통해서 바라는 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기대 고문을 안 해요. 괜히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안 되면 더 막 속상하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And also put a sign on that side. It's an historical
일단 처음에는 이제 베니스 전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제도로 내려갔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선소에서 네, 조수로 일을 하고 왔죠. 기술자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심부름이나 보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엄청 겁도 많이 먹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 검색을 해봤는데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된다. 진짜 죽어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제 좀 작가로서는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했는데 베니스 그 영국에서 지금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베니스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뭐 리플렛이라든지 브로셔라든지 초청장 그리고 기타 협찬들을 받으러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했고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안 돼가지고 좀 좌절을 했거든요. 다큐 제작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좀 음악하기 위해서 좀 협찬 관련 많이 뛰어다녔고요. 충분히 설명하려고 작가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작업실도 방문하고 한국에 있는 기자분들이랑 지인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전시에 대해서 알리고. 작업이라는 게 일단은 작가 통해 가지고 아웃풋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거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야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얘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도 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두고 봐야지 되는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세련되고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까지의 몸부림이랄까? 장난 아니, 안 다쳤어? 조금 다쳤어. 어떡해! 약 빨아줄게. 대단하다, 여기에. 이제 가져가는 건 하나 있어요. 을지로 가서 그 비닐을 하나 사야 돼요. 이렇게 수축 필름. 네. 영국으로 내일 돌아가고요. 영국에 돌아가면 10일 있다가 이태리로 갑니다. 그래서 전시장 체크부터 마지막 디포짓부터 돈 낼 게 굉장히 많고요. 내 머릿속에서 지금 체크리스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모터가. 네. 그 여왔다고 이거 빼고
5시간? 비행기 배 타고 도착한 걸 갖다가 이제 보트 실었는데 보트 정확히 꽉 찼어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막 100kg씩 가져온 작가도 있고 정말 진짜 오기 전부터 한 5시간 전부터 생각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났을 때 울면 정말 너무 창피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너무 벅찼고 바로 이제 사람들 얼굴 보자마자는 현실적인 문제? 빨리 짐을 옮겨야겠다. 비가 오니까.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지금 다 뜯어보고 있는데 파손된 거나 손상된 건 없고 일단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작품을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이라서 굉장히 벅차요. 저는 보면 울 줄 알았는데 잠깐 눈물이 났다가 작품 걱정하느라고 눈물이 싹 가시더라고요. 도착해갖고 티켓팅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달려오시더니 저를 딱 잡았어요. 가갖고 가방 검사하다가 라카 들어있어가지고 뺏길까봐 하나 얼른 주고 제가 빨리 닫고 나와버렸죠. 그래갖고 한 1분 정도 남겨놓고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가 어제 내린대요. 하루 여기까지만 딱 들어오세요. 저긴데 택시를 부른 다음에 그때 옮기자. 아니 나무. 이거 들어가. 원래 저런 거는 짐차로 화물로 불러야 되거든요. 여기에 뭐지 보트 택시라는 거 말도 안 되는데 아저씨가 완전 이탈리안 리액션으로 막 화를 내다가 결국 태워줬어요.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방이 너무 좁아요. 처음에 이 방 생각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업이. 중심도 다 바꿔. 예. 그래서 그리고 빛도 여기가 빛이 너무 아까워요. 여기. 사이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방에 비해서. 네. 그래서 사이즈를 처음부터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와봤잖아 이제. 네 그때 그때 룸2 주신다 그래서. 아니지 얘기 본다 그랬지. 네. 너무 부담돼 자꾸. 근데 그냥 아쉬워서. 나는 안 아쉽겠냐? 나는 진짜 어차피 라이팅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오죽했으면 그걸 진짜 어렵게 매해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저희 건물이 중세 때부터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면이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휘어가지고 쫄대를 먼저 대고서는 하게 되면은 쫄대가 휘고 쫄대가 휘면서 사진이 울어버리니까 일단은
테이프로 먼저 고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피스를 딱 박아가지고 울고 싶다. 뭐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 여기는 화이트 큐브 미술관이 아닌데. 저는 이번 전시를 김수민 큐레이터가 임민 씨 해볼래요? 했었을 적에 솔직히 처음에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보면은 페인터로서는 한 명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전시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13년 동안 런던에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작업의 뭐 속도도 느려지고 뭐 환경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무슨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었을 적에 저는 이탈리아에 온 이후로 첫 전시잖아요. 이탈리아에서 하는. 그리고 저는 여기 베이스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넥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탈리아로 와서 어떻게 작업을 다시 기반을 잡고 작업을 시작해야 되나 고민할 즈음에 이 전시가 왔었을 적에 내가 이렇게 다시 이제 불씨를 돋는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불씨를 이렇게 피우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스. 너무 보시겠어요? 오. 손볼 게 너무 많다. 계속 바느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인당처럼. 쭉 가서 뭔가 잘 필요한 점 지금 워낙 준비를 일찍부터 작가들이 많이 해서 설치만 남았는데, 설치해서 지금 2명의 팀은 계속 설치를 바꾸고 있어요. 그거는 최상의 결과를 원하는 거니까 저는 불만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강림민 작가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방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즈가 하나 좀 큰 게 있는데 그 방에서 장소를 2번 바꿔서 페인팅이 스튜디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원래 그 공간에는, 그 방에는 그렇게 큰 그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 베네시안 그 색료를 써가지고 색깔이 굉장히 수채화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빽빽이 그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이거다라는 솔루션을 못 찾았고요. 우리 작가는 이제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아니 저는 밀란에서 노숙을 할 줄 몰랐는데 밤을 새고 왔어요. 여기서 저희 새벽 4시에 카톡을 주고 봤는데 추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는데 너무 짠해서 미안하고, 저희가 9명 작가가 왔을 때는, 팀이 왔을 때는 벤을 대절했지만 한 명은 그렇게 신경 쓸 수 없는 거라서 전 당연히 민박을 있을 줄 알았는데 벌벌 떨다가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24시간 커피숍이 있어서. MR36은 지금 계속 바꾸네요. 어제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설치를 하다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세요? 걱정은 모르겠어요. 고영 작가도 공간을 2번을 바꿨는데, 김덕영 작가는 자리를 바꿨는데 전 좁은 공간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맞고 이현주 작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전시 주제랑 되게 딱 맞는 면이 있어서 좋았어요. 굉장히 자서전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토바이오그래피컬한데 제가 맨 처음에 슬리퍼라는 작품을 보고 베니스랑 연관시키려고 했을 때 그 참을 수 없는 예술가로서의 막 갇혀진 그런 그 틀이었었는데 그 곰이 막 미술관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못 떠나는 그런 모습이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공이 계속 찍히고 뭐가 계속 반복되고 예술가인데 삶은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고 자신을 슬리퍼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처음엔 저는 사운드랑에 너무 포커스를 준 것 같은데 되게 재밌게 풀리는 것 같아요. 김덕영 작가는 오기 전부터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국가관 앞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게 이태리에서는 특히 콜렉션하는 팀이 있고 이게 국가관을 통해서 등록된 청소한 사람, 그러니까 설치사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 거다고 했는데 좀 돌아가더라도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어가지고 저는 영상이 되게 기대돼요. 이거랑 이걸로 간다고? 가능해? 내 핸드폰 안 만지면 돼. 지금 핸드폰으로 일부러 안 하면 돼. 일부러 형 손 못 쓰게 하려고 그랬다. Can I get some trash? Can I get some trash like this? Yeah. Thank you. 가야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것만 지금 대충 하고 있다. 저건 어떻게 쓸 거야? 반짝이 슬픈 거. 일단 여기를 저거랑 밑에 까는 거 다 해보고 거기다 생각 마지막에. 저 이 그림 못 걸 것 같아요. 왜요? 재미가 없어서. 뺀다는 거예요? 네, 빼요. 안 돼. 왜요? 네? 왜? 자리가 안 되는데 여기밖에 걸 자리가 없는데 여기는 너무 페인팅 걸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막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지금은 제일 최선이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게 그냥 포켓에 가능한가? 전시하는 거랑 뿡! 미션 완료. 감사합니다. 잡으려는 거잖아. 다 잡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올려. 뭔가 정신이 번쩍 들어. 얼마나 진짜 매워요? 진짜 매워요? 얼마나 번쩍 드는데? 너무 맛있다. 포크 장난 아니야. 포크 여기야. 좀 지칠 때 먹으면
그 정도로 보여요? 오, 저 맛집 스티커 있어요. 잘못하면 화날 수도 있겠는데. 와 최고다 이거. 매운 거 드세요? 네, 좋아해요. 볶음밥 어때요? 이상해? 이상한가 보다. 뭔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진짜 맛있어요. 아침에 또 우리 먹을 거 필요하잖아. 이 양은 엄청 많았어. 다 개수 생각봤어요. 단무지랑. 식재료 한 개 다 가져오신 거예요? 우엉도 다 먹었구나. 아 우엉 좋아. 배가 엄청 부른데 절제가 안 돼요. 명수 원래 되게 절제해서 먹는 편인데. 오늘 많이 걸었기 때문에 좀 먹어도 돼. 다리 아파 죽겠어. 아.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듯이 뭐 작가한테 설명을 듣지 않고는 멋있다, 뭐 재밌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어떤 그들만의 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와 너무 좋아, 너무 그런 것들에서 자기들끼리 와 이게 예술이야. 너희들 우리 작품 이해 못해? 그럼 꺼져. 우리 작품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만 알 거야. 그리고 우린 그게 더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쿨하니까. 너는 예술에서 모르지? 그럼 예술에서 얘기하지 마 라는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좀 더 편하고 쉽고 사람들의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진정한 예술이고 아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티스트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아티스트는 아트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트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은 도대체 예술이 뭔가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런 질문이에요. 공연도 예술이고 발레도 예술인데, 그럼 볼 수 없는 발레, 그다음에 관객이 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주어졌을 때 그럼 이거는 뭔가, 이건 예술인가? 라는 어떤 질문들이에요. 제가 계속 해왔던 질문들이 예술은 뭐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나? 라는 어떤 일종의 연장된 개념인 것 같아요. 난 아트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야기하러 온 거죠. 내 이야기. 야,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냐?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막연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진짜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이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왜 나는 그 수많은 업 중에 나는 왜 하필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왜 난 도대체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저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나 절대 이제 그림 안 그려. 뭐 그림 안 그려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왜 미술 하냐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좋아요는 일단은 이제 그거는 지나간 것 같고요. 그냥 눈 뜨면 자연스럽게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어떤 일과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수익이죠, 인컴이죠. 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냥 계속 힘들어서 이젠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지금도 힘든데요. 저 인컴이 없은 지 한 석 달 됐어요. 빵원이죠. 미술 작업만 하기에는 어떻게 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미술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 꼭 투잡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예술가라는 직업을 좀 인정을 안 해주는
직업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점들이 또 힘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제일 힘든 거는 작업이 안 나오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겪어봐서 알겠는 것 같아요. 뭐가 가장 힘드냐는 거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살면서. 오늘 끝낼 거예요, 저희. 어떻게든. 전시 준비 오늘 다 끝내요? 네, 끝내려고요. 다 찍고 있어요. 아 진짜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봐줬으면 좋겠고. 우선 제가 베니스에는 이번이 3번째 오는 건데요. 전시로 오는 거는 첫 번째예요. 보통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시를 하는 사람으로서 오니까 이곳이 달라 보여요. 너무 굉장히 설레요. 그리고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멀티탭을 사야 되는데 나는 멀티탭을 안 보고 근데 MR36가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은 작업을 그냥 안 하고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조차 그런 아티스트의 참담함을 그냥 그 현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가장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 지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워 그거 아니야.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결국 그 프린터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캐릭터들 전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베니스 올 때 가져왔던 그 처음 생각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우선은 마음에 안 들면 거짓말 같으면 이제 그만하든지 어쨌든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설치를 했고 저는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그 한국관 오픈이어가지고 국가관이 모여있는 자르디니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설치 못 끝내서 마음이 좀 불편해. 저희 전시 설치 못 끝냈어요. Extreme condition where civilization 설치 잘했는데 멋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밖에 모니터 참 시계는 궁금해요. 중요한 게 이제 막 쓰레기를 줍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내 욕심도 내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지 못하게 이제 나도 변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줍다가 갑자기 다른 건 다 열심히 주웠는데 한국관에서 못 주웠어요. 한국관에서 줍지도 못하고 촬영도 못했어.
왜 못했어요? 네? 왜 못했어요? 그게 겁났던 것 같아요. 한국값만? 거의 한국값만. 나도 한국 자체에 이제 들어가고 싶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으니까, 없진 않으니까,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괜히 찍혀서 뭐해. 내가 이들 거를 쓰레기라고 칭할 건데 그러면은 안 되겠지라는 약간 그 진짜 비겁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거기에서 더 얻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쓰레기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쓰레기에서 난 쓰레기를 주술 수밖에 없네라는 생각. 근데 이런 거 살 거면 그냥 만들고 말 것 같은데? 그치, 만드는 게. 전시 때문에, 설치 때문에 지금 거의 처음 나와서 숙소나 전시장 가는 거 이외에 다른 데 온 거 같은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거진 다 이제 끝난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완성된 거랑은 거의 흡사해요. 되게 비슷해요. 아니요, 거의 똑같지, 100%지. 거의 비슷한데 사실 더 추가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지.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제 되게 많이 돌아오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저희가 생각한 거에서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짧다. 만약에 이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되면 어떡해요? 뻑이 나거나? 이거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지금 오프닝 날짜 정해져 있는데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겠지? 안 돼도 되게 오늘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항상 그렇듯이. 언니는 어때요? 오픈하잖아 오늘. 오늘 예쁜데요? 옷이나? 항상 그렇듯이 오프닝 날 아침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다 돼 있든 안 돼 있든. 근데 헤어스타일과 수염이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에요? 완전 케이프맨 스타일? 케이크맨. 네. 케이크맨. 오늘 퍼포먼스 해요? 오늘요? 아니 내일? 내일 오픈이죠? 오늘도 오픈이지. 글쎄요. 이것도 공식 오프닝이긴 한데 저희 별개 2개 오프닝 진행합니다. 왜냐면 저희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프닝을 2개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놈. 어떡해, 일부. 그 영상을 지금 이제 찍은 게 있어서 그거를 요번에 에디팅을 보여주려고 이제 다 편집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걸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잘못 설정을 해서 영상을 이제 쓰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작게 일단은 좀 작게 해서라도 일단 짧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70%까지 넘어왔는데 제가 어제 새벽 2시인가 3시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그런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바로 취소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일단은 뭐라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해보고 처음 해본 거. 주번일 때. 맞아 맞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빗자루질하고. 둘다 너무. 아니 이건 나이 좀 많아서. 렌더링이 뻥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몇 시지? 지금 3시요. 지금 딱 오프닝인데? 프리 오프닝인데? 프리니까 자유롭게 뭐 그 의미의 프리는 아니지만 마지막 이거 영어로 쓴 걸 체크를 한 번 더 하자. 둘 다 쓴 거를. 이 뜻이랑 의미랑 이런 거 얘를 결국 설명해야 되거든. We're gonna go to the menu. She's gonna explain. You can She's ready. When she after that you can. 중간에 내가 그걸 닫아버렸어.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뽑아내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일단은 텍스트로 그렇게 써놨어. 어차피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쭉 보여주는 건데 어차피 오늘은 조금 약간 예고편 그리고 내일 이제 보는가가 메인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해서 해놨고 그리고 내일 이제 비디오를 제대로 보일 것 같고 텍스트를 저렇게 했는데 그냥 텍스트 이미지만 2개만 그냥 저기다 집어넣은 거거든? 그래서 저절로 막 아, 근데 너무 말니까 정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프리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가 꿀탄의 그걸 보여줄 거지. 그래서 지금 내일 그걸 보고 싶어. Nice to meet you. today and 지금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유진 선생님 오셔가지고 땀나네? 소피로 만든 거예요? 네, 피로 찍은 거예요. 스탬프로. 이거는 제일 약간 사람의 형상을 조금 한번 사람에서 마지막에 진행 단적.
오늘은 약간 좀 조용히 기자분들이랑 평론가들이 오셔가지고 공간 볼 수 있게 해서 작가분들도 뵙고 좀 더 친밀해서 작품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잘한 것 같아요. 약간 평론가들 글 쓰시는 분들은 오늘 오라고 했고 정말 파티는 내일. 생각보다 저는 완전 썰렁할 줄 알았어요. 보통 프리뷰 때 다니면 이렇게 하루 종일 자기가 시간 날 때만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지 않는데 오프닝 뭐 파티, 유명한 파티만 빼고 아무래도 베니스가 딱 택시 타고 어딘가를 뭐 필요하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중간에 몇 번 고비가 있었어요. 반응이 일단 굉장히 신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작가분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저희 대표님인 김수민 씨한테도 그렇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아주 뿌듯합니다. 오늘은 오프닝 날이죠. 대망의. 한 80% 정도 준비된 것 같고요. 이제 뭐 테이블 세팅 이런 기본적인 것만 남고 작가들이 준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준비가 다 됐겠죠? Excuse me. They're gonna have a perform just over there. Excuse me. They're gonna have a 와 짜증난다. 다 뽑아냈는데 플레이가 안 돼요.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모르겠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뻥난 거야? 네,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네. 참. 하세요. 저 좀 먼저 해도 돼요. 네? 저 먼저 해도 돼요. 지금 하시는 원래 9시 10분으로 근데 예정돼 지금 있었거든요. 이게 시스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기 K사인 줄게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먼저 해도 되면 네,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퍼포먼스라고 여기서요? 뭐요? 퍼포먼스 전 여기서. 모르겠어요. 잠깐 해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크를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저거 가져와봐야 돼요. 저걸 또 연결해서. 저거는 헤어링이나 끝난 다음에 아예 안 쓰는 줄 알고 해봐야 돼요. 이거 해봐? 아까 안 쓰신 거 Artists of Sleepers in Venice. A very good evening for all of you.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My name is Stephanie, curator of the show. She's a violinist from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and she's going to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 piece for tonight. Please give her a warm applause.
반응이요? 반응 폭발적이지 않나? 올랑이랑 뭐 아이콘도 왔고 또 기자분들도 너무 많이 오셨는데 특히 젊은 작가분들 그리고 뭐 모리셔스, 벨전, 뭐 각 국가간 작가들이 와주셔가지고 작가들이랑 소개도 하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좀 걱정했는데 사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루가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리액션들이 크니까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겨요. 우선 신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설치, 뭐 전체적인 설치 부분도 그렇지만 비디오 작업을 아주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봐주셨어요. 반응이 예상이도 너무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일단은 제 프로젝트에서 얻어가는 수확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작업을 하면서 즐기면서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이번 열흘간의 베니스는 정말 색달랐고 그리고 못 잊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짐 싸서 숙소에서 여기 다시 오는데 뭔가 엄청 아쉬웠어요. 이제 조금 적응한 것 같은데 바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베니스에서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걸 정말 크게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새로운 모습의 구형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가겠습니다.
3년 뒤. 3년 뒤 지금 사실 제가 좀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뭐 아트스타 코리아라는 그 방송 출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음악적으로도 활동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들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3년 뒤에 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장 기대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형이 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3년 후면은 되게 빠르더라고요.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아요. 여전히 가난한.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3년 4년 모르겠어요. 3년 4년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1년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2년 후에 이제 발표한 작업들을 아마 돌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극단적으로는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이라 갑자기 슬퍼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번 생엔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다음에 태어나면은 그냥 세상 맞춰 살게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랜만에 너무 하고. 신랑신부 행진. 어, 3년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기네요.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상경을 하셔가지고 같이 합치는 바람에 아주 넓고 좋은 집에서 작업실 삼아 지금 어떻게 뭐 나름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아닌데, 풍요롭진 않은데. 그리고 결혼은 뭐 여전히 화려한 싱글입니다. 화려한 싱글. 네.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기를 낳고 지금 이제 2돌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전시 끝나고 다른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힘든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임신이 된 거예요. 2016년도 2월에 아기를 놓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엄청 힘들었죠. 3년 정도 기획자 일을 했고요. 지금은 그만뒀고 지금은 다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저 그런 예술가로 살고 있어요. 예술을 하기 위해서 투잡이 필요한 그저 그런 작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사실은 그 시기에
이번에 제가 생각한 계획들이나 뭐 어떤 목표한 바들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인생이 계획한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순순히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거의 3년 동안 작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찬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하는 게 그 한 3년 동안 준비했었던 작업들을 오늘 처음 보여주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왜 여자 작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되게 힘들어지는지 또 깨달았고, 왜 포기를 하는지도, 포기를 한 작가가 있다면 왜 포기를 하는지도 막 생각을 하게 됐고,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이 때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심지어 만약에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데 저의 결론은 포기도 안 되고 이제 제가 작품을 막 임신하고 수유를 하고 막 젖줄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도 꿈에서도 막 나오고 계속 작품을 하는 게 나오고 막 그런 과정을 하면서 아, 내가 포기가 안 되면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뭐 꼭 굳이 거대한 각자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게 계획대로 물론 안 될 거지만 그래도 미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전시가 많고 여기저기 막 눈에 보이고 그러지 않더라도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각자의 그런 방식으로 다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우리 함께 베니스에서 전시했던 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포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울산에서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성공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나 이미 성공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죽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저는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작업도 사실 좋아서 했던 거고 지금도 뭐 여전히 벤트처럼 계속 좋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3년이 됐건 뭐 10년이 됐건 좋다면 계속 하겠고 뭐 다른 게 좋아진다면 또 다른 걸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저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좀 그때그때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저한테 어떤 시너지를 줘야지 되거나 저한테 어떤 에너지가 될 만한 무언가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지 않으면 견디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베니스에 대한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 나한테 굉장히 좋았었던 것,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조금 더 집중했었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되돌려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가고 싶어요. 그게 뭐 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으로 가든지, 근데 약간 비슷한 여건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다른 도시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좀 이렇게 어떤 마법에 걸린 도시 같고,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뻘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나무 기둥들을 세워서 그 물 위에 부양시킨 그 도시인데 그 도시가 또 너무 아름답고, 그런 마술적인 공간이 우리 현실에 있을 때 내가 당장에 거기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일종의 희망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어딘가에 피해버리고 싶을 때 내가 숨겨놓은 어떤 장소처럼 그림 그리고 있어요. 예술하고 있어요.